자, 오늘은 십자군 원정 앤드 교환권의 세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원정 한 번쯤은 들어봤죠? 오늘 이 시간에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고요. 일단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십자군 원정.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전쟁 나가면 이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원정을 떠났는데 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 실패해요.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뭐든지 간에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원인을 안다면 결과 또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배경부터 원인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십자군 원정을 가서 정복하려고 했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셀주크 튀르크 애들이 여기를 점령해 버렸네. 먼저 그럼 셀주크 튀르크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놈은 아니고요. 이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는 우리 예전에 이슬람 국가들 배울 때 나왔던 민족이에요. 마지막 아바스 왕조가 셀주크 튀르크한테 정복을 당하자 이 아바스의 칼리프가 야, 이슬람 종교는 내가 이제 너한테 이제 이슬람에 대한 통치는 너한테 넘겨줄게. 술 한 잔 받아. 해서 이슬람 국가의 통치자라는 어떤 칭호를 줬죠. 그게 뭐예요? 술탄이죠. 그러니까 술탄 칭호를 받았던 그 민족이 바로 셀주크 튀르크예요. 셀주크 튀르크를 줄여서 얘기하면 셀티라고 하죠. 셀티. 자, 셀티는 최초에 보였다? 술탄이었다. 근데 이 셀티 애들이 어디를 점령해 버렸느냐?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기가 닳도록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 왜 여기가 중요하냐? 바로 이곳이 누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렇죠. 이 지저스께서 태어나시고 또 성장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신 곳이에요. 한마디로 성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성지. 근데 이 셀티 애들이 갑자기 여기를 점령해 버렸네. 왜 점령했느냐?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은 지저스만의 성지가 아니다. 우리 무함마드께서도 여기서 자라고 많은 활동을 하신 우리의 또 성지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트교 신자들이 이 성지를 보통 순례하러 가잖아요. 나도 한번 피저스가 태어나시고 활동하시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올 테야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언제부터? 셀티 애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부터 성지 순례를 박해하고요. 그리고 비잔티움과의 관계가 극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있었잖아요. 이 황제가 이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야, 로마 교황한테 자, 이렇게 적어놔. 로마 교황한테 성지 회복을 하자라는 이러한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가 약간 자존심은 상하지만 로마에 있는 교황한테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황이 아니 비잔티움 황제가 나한테 이러한 도움을 요청해? 어, 요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은 거예요. 야, 그럼 이참에 내가 비잔티움 황제의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십자가 원정에 성공한다면 내가 비잔티움 제국과 이 서유럽의 크리스트교를 내가 직접 모두 통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속셈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로마에 있는 교황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자. 우리 성지를
점령해서 우리 성지 순례자들을 박해하는 저 셀티 애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여기를 다시 되찾아오자. 분명히 십자가를 앞에 내세워서 전쟁을 하러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저스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 기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기사들이 그래? 그럼 내가 전쟁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주변 지역들까지도 점령한다면 야 우리가 아시아에도 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땅에 욕심이 많았던 영주들은 또 영주가 기사이기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또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 가자. 우리가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상인들은 그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그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상인들만 신나게 동서무역을 주도하면서 그들만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루살렘 점령하면 아시아로부터 많은 물품을 뭐 후춧가루 같은 거 뭐 우리 배웠잖아요. 향신료라든지 뭐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직거래한다면 우리 서유럽에 있는 상인들도 대박 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상인들도 이 십자군 원정에 많은 지원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각각의 계층은 각각의 입장에 의해서 결론은 가자라고 이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첫 번째 원정을 성공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이 새로운 유럽의 왕국을 잠깐 세웠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다시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또 가죠. 근데 실패해. 또 가? 실패해. 계속 가요. 총 몇 번에 갔을까요? 총 7번에 가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란 말 들어봤죠? 1차는 잠깐 성공했지만 2차부터 7차까지는 모조리 다 실패하고요.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원래 목적이었던 성질을 회복하자라는 이 목적이 점차 변질이 되고요. 결국 변질된 목적하에 십자군 원정은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 학습지를 볼게요. 학습지. 그러면 학습지 25페이지.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자료 이 십자군 원정. 요거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색깔 표시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직접 색깔을 한번 색깔이 잘 안 나오면 색깔 구분만이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반 잘라. 자, 그 왼쪽은 서유럽이고 오른쪽은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자, 여기 이제 서유럽. 왼쪽은 서유럽. 여기는 봉건제하고 있었고요. 왕은 있지만 제후들, 영주들이 파워가 셌던. 그리고 자, 오른쪽은 무슨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비잔티움 제국.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 동쪽에는 셀주크, 티르크가 있었죠. 근데 셀주크, 티르크, 이슬람 이 국가는 어디를 점령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지를 되찾자라는 주장을 처음에 누가 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자 로마 여기 보이죠? 로마 동그라미. 자 로마에 있는 누구한테? 교황한테 요청을 했다. 저 셀주크 티르크들 좀 혼내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해가지고 이 지원 요청을 로마 교황은 받아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지 회복을 위한 십자군 전쟁, 십자군 원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원정. 그리고 원정이라는 말은 멀리 떠나서 정복하겠다. 원래는 우리 집이 아닌데 다른 애 집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 지역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차례, 총 몇 차례? 7차례나 걸친 십자군 원정이 계속 실패하자 나중에는 상업적인 이익을 중시하게 되며 변질된 거예요. 자, 그래서 1차부터 7차까지 있는데 우리 학습지에는 1차 하고요. 4차가 나와 있죠. 4차가 좀 중요해요. 4차.
자, 4차는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지에다가 그 4차 원정기를 표시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니? 스타트는 어디일까요? 스타트는 바로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 베네치아. 여기 보이니? 자, 여기에서 4차 십자군이 이제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가는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여야만 해? 예루살렘이어야만 하죠.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요 화살표는 1차가 아니라, 4차가 아니라 1차 때예요. 그러면 4차는 어디로 가냐면 보세요.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쭉 배를 타고 가요. 쭉 가가지고요. 비잔티움 제국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여기로 가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즉 비잔티움 제국을 여기를 정복을 해버려요. 어처구니 없게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를 정복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해버렸다. 왜 엉뚱하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여기가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있는 아주 노른자 땅,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보다 여기가 더 먹을 게 많아요. 여기를 점령하면 자기네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제4차 십자군은 여기를 점령을 해버려요. 물론 오래 못 버티고 결국 다시 이제 빼앗기고 무너지고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십자군을 내세우고 그냥 돈만 벌려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 전쟁이 변질되었고요. 결국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럼 실패했어. 실패하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다. 그러면 교황이 왜 권위가 떨어지니? 전쟁 나가면 이길 거라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이기긴커녕 계속 깨지고 다 가서 죽고 완전 그냥 그 많은 희생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 말을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거죠.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봉건 영주들 새로운 땅을 찾겠다고 먹겠다고 욕심부리다가 땅을 찾기는커녕 내가 직접 운영하는 장원마저도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 집을 먼저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집을 조금 더 늘리겠다고 하다가 이제 더 망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봉건 영주와 교황과 상대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자 누구는 강해졌다? 국왕의 권력은 강해졌다. 이게 십자군 원정 실패의 가장 큰 결과,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교재 내용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결과, 자, 일단 상공업이 발전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러 왔다 갔다, 아시아 쪽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무역로 같은 것들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무역로 개척. 응?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물건을 직접 가져오게 되고요. 팔게 되고요. 뭔가를 만들게 되는 이러한 상공업이 발달하고 상공업 발달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번성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장어는 농사 짓고 막 물건 자기네가 직접 만들고 하는 그런 장어는 이제 점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도시가 크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은 처음으로 가자고 했던 교황 쇠퇴하게 되고요. 권위가 떨어지고요. 반대로 왕권은 되게 돼. 크게 강해져요. 근데 이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 속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한번 잠깐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비뇽이 아니라 아비뇽이라는 프랑스의 한 도시가 있는데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자, 이건 뭐냐면 왕이 이제 국가 전쟁을 많이 하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세금을 안 낼까요? 자,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세금 안 내니까 야 니네 교회도 엄청 크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세금 안 내? 야 너희 세금 내. 그게 성직자 과세예요. 응? 이제 성직자를 자꾸만 이제 세금 내라고 압박을 하니까 이 성직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내던 거 내라 하니까 좀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교황한테 날려가서 아니 우리 왕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 세금 내래요. 그랬더니 이제 교황이 따진 거죠. 왕한테. 아니 왜 우리 갑자기 세금을 뜯어가려고 그래요? 뭐라 하니까 왕이 교황한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세금 안 낼 거야? 야, 그럼 너 이제 교황 하지 마. 너 교황 끝이야.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로마에 있다가 야, 니네 말이야. 로마에 있지 말고 우리 프랑스로 와. 프랑스 어디로? 아비뇽으로 와. 유수라는 말은 끌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황이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끌려왔던 사건을 아비뇽 유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건은 결국 교황은 약화되고, 응? 교황은 약화, 왕권 강화. 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황은 아비뇽에 끌려와 있는 신사가 됐고 또 로마의 교황은 또 뽑아요. 그러니까 끌려온 교황, 아비뇽에 있는 교황, 로마에 있는 교황, 교황이 두 명이 돼버려. 완전 교황이 분열이 되고 교황이 두 명이 되고 그만큼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왕권은 점점 강해지는데 이때 왕권을 강화시켜 주었던 전쟁이 있네. 자,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펼친 전쟁인데요. 두 나라가 피 터지게 싸워요. 자, 근데 이 전쟁의 이름은 힌트를 주면 일단 100년 동안 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네요. 자, 무슨 전쟁일까요? 그렇죠. 100년 전쟁이에요. 100년. 100년. 100년 전쟁. 음. 프랑스에 플랑드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서로 먹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이거 서로 이제 이 노른자 땅을 차지하려고 영국과 프랑스가 막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가 점점 전쟁에서 지는 분위기였다가 이때 어떤 여자가 나서가지고 전쟁을 이끌게 되고 결국 이 여성의 대단한 화력으로 프랑스가 반전을 시키고 결국 승리하죠. 자, 이 여전사가 누굴까요? 아, 잔다르크 들어봤니? 잔다르크.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안다르크 이 활약으로 프랑스가 이기긴 했는데, 근데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겼다, 영국이 졌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전쟁을 100년 동안 하면요, 누구의 권위가 높아지냐면 왕권의 권위가 높아져요. 전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쟁 때에는 왕의 명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지게 돼요. 막 전쟁 일부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면 할수록 왕권은 강해지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장미 전쟁이라고 또 장미를 상징으로 하는 두 개의 가문이 있어요. 붉은 장미냐, 하얀 장미냐, 백장미냐, 뭐 적장미냐 이러한 장미를 내세우는 가문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결국 여기서 승리한 가문이 이제 왕을 배출하게 되고요. 결국 그 가문의 왕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영국도 장미 전쟁을 통해서 또 백년 전쟁을 통해서 왕권이 강해지고 프랑스도 또 백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또 왕권이 강해지고 결국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는데 자연스럽게 또 왕권이 강해지는데 이런 전쟁들이 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제는 중세시대 봉건제 그때 왕은 거의 왕 바보였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의 왕은 아주 강력한 킹이 되는 거예요. 킹, K-I-N-G. 이 와중에 중세 봉건제의 경제 기반이어도 장원이 이제 무너져요. 장원. 영주가 농노들한테 삥 뜯으면서
이제 먹고 살았던 이런 경제 공동체 장원. 자, 이 장원이 왜 되냐면 일단 십자군 전쟁 이후에 아까 상업 발달, 도시 발달했잖아.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고 화폐를 쓰게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시에서 물건을 사오고 또 화폐를 주고받는 이러한 경제 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 농노들이 농사 짓고 세금 바치고 먹고 사는 이러한 장원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노들도 예전의 농노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영주들이 막 이 농노들을 지배하고 막 이런 노동력을 막 강요하고 했는데 이제는 농노가 조금 신분이 상승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럽 전역에 어떤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돼. 그게 뭘까요? 갑자기 사람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죽어요. 뭐예요? 흑사병이에요. 쥐새끼의 그 병균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옮겨졌다고 하는데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몇 분의 몇이 이때 다 죽을까요? 무려 3분의 1이 사망이에요.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농노였단 말이야, 농노. 그 농노 3분의 1이 죽으니까 이제 농노를 대하는 영주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니 흑사병 이후에 결국 이제 농노의 지위가 향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주들이 야, 농노야, 너희들 이제 우리한테 돈만 좀 내.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도시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명품 가방도 영주들이 사고 싶은 거야. 그래 나중에 농노들한테 야 이제 나한테 노동력 바치지 말고 야, 돈을 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노들이 그래요? 그럼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영주한테 돈만 주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노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되죠. 결국 돈을 모아서 영주한테 돈을 바치고 자유의 신분이 되는 농노들도 나타나고요. 또 자기가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땅을 사요. 그러면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야. 영주 땅이 아니라 영주 땅을 내가 대신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노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내 땅을 만드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장원이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예전의 장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양상이 십자군 원정 실패 이후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변화는 유럽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분위기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중세 시대에는 봉건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는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고 봉건제가 무너지고 왕 중심의 강력한 국가가 다시 나타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상인들, 상공업자들, 또 이들이 활동했던 도시가 크게 발전한 이러한 새 시대의 분위기,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한 변화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